여러분, 세계 최강 미군이 감탄한 군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군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미 육군에서 30년간 복무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전쟁터를 누볐던 전직 장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잠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지원과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군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세계가 주목해야 할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초 저는 버지니아 자택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해리슨 장군, 한국군 평가를 위한 특별 임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정말 그렇게 중요한 임무인가? 저는 세계 최강 미군 출신으로서 한국군에 대해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이 중요한가요? 글쎄, 형식적인 평가일 뿐이야.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위한 제스처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병력 55만, 예비군 325만에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저에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전은 수적 우위보다 기술력과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미군 대령에게 솔직한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전쟁은 기술력과 무기에서 결정돼. 정신력이 중요한 건 과거 이야기지. 미국 없었으면 한국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겠어? 그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현대화된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발달된 교통 시스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보낸 차량이 제 숙소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한국군을 만날 생각에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그냥 미국의 복제품 같은 군대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유창한 영어로 세세한 계획을 설명했고 그 준비성에 약간 놀랐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군의 실전 훈련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식적인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군사 경험 중 하나를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점차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산악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여러 군사시설과 검문소들을 주목했습니다. 국경과 가까워질수록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근처는 실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 포병 사정권 안에 있어요. 안내 장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차 이곳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전을 위한 준비 장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훈련장, 규율 있게 움직이는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형식적인 시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 지휘관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 최석현 대령이 앞으로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리슨 장군님, 한국군 제영사단 대령 최석현입니다. 오늘 저희 훈련을 참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와 군인다운 단정한 태도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뒤 지휘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휘소 내부는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지도, 실시간 훈련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들,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참모들. 마치 실제 전시 상황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훈련은 북한의 기습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훈련입니다. 적의 포병 공격으로 시작해 대규모 기계화 부대 침공, 그리고 특수부대 침투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종합훈련이지요. 최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훈련의 규모와 복잡성에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방식은 어떤가요? 미군과 다른 점이 있나요? 최 대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전술 훈련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가상이 아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군사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투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잖아요. 강한 군대는 전투 경험으로 증명되는 거죠. 최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70년간 휴전 상태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한국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전시 준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분쟁에 참여해 실전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공습 경보가 울리고 모든 병사들이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이고 반복해온 동작처럼 정확했습니다. 대피 후 대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병대의 정확한 사격 조준, 통신병들의 신속한 정보 전달, 지휘관들의 침착한 명령 체계.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갑자기 통신 두절 상황이 발생했지만 병사들은 즉시 대체 통신 시스템으로 전환해 작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건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최 대령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훈련에서도 이런 불시 상황이 있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인상 깊은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병사들의 기본기였습니다. 사격 자세, 장비 관리, 전술 이동.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대령은 저를 사병들의 식사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식당은 깨끗했고 음식은 영양가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때로는 작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의 힘은 이런 평범한 순간에도 있습니다. 모든 한국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가치를 배워갑니다. 저녁이 되자 병사들은 야간 훈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낮과 달리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닌 실제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단순한 훈련일 줄 알았는데 한국군은 실전을 위한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날 밤 제 인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특별 관측대에서 양국 군대의 협력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대에는 저 외에도 여러 미군 장교들이 있었고 모두 이 훈련의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적지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와 한국군 특수부대가 서로 다른 경로로 가상적 기지를 침투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내심 미군의 우수한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침투 작전 경험을 쌓았으니까요. 미군은 A 경로로, 한국군은 B 경로로 접근합니다. 두 팀 모두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관측 장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두 팀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미군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움직임은 놀랍게도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한국군 관측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자장비의 신호를 최소화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위치 정보를 보냅니다. 이것은 저에게 첫 번째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전자전 대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야간 침투가 진행될수록 한국군 특수부대의 기동력과 은폐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밤과 하나가 된 듯 움직였고 심지어 미군 관측병들조차 그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미군 관측 장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표 지점 주변에 설치된 센서들이 거의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군팀은 아직 접근로 중간 지점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옆에 있던 미군 대령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드론을 활용한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군은 최신식 드론 기술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첨단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는 미군의 강점이니까요. 그러나 한국군은 그들만의 독특한 드론 운용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전자방해에 대비한 독자적인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소형 드론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한국군은 개인 병사에게까지 소형 정찰 드론을 지급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합니다. 한국군 장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군이 주로 중앙집중식, 대형 드론에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인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미군 드론 운용팀의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군의 드론 운용 방식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의 적응력이 인상적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도시 전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서울과 같은 초대형 도시에서의 전투를 위한 특별한 전술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지하철, 고층 빌딩, 밀집된 주거 지역 등 서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전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간인 보호와 대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훈련에서도 민간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도시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1천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간인 보호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과제입니다. 최 대령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훈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미군의 지원을 받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술,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을 갖춘 독립적인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군이 이렇게 강했다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과거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동맹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훈련이 끝나고 저는 최 대령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최 대령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훈련합니다. 생존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일 때 누구든 강해집니다. 그게 한국군의 정신입니다. 훈련 3일째 저녁 한미 양국 군인들을 위한 만찬이 한국군 장교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우아하게 꾸며진 홀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한국군 참모총장이 나와 간단한 환영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신 윌리엄 토마스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90대로 보였고 그의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저는 호기심에 토마스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이시죠? 제 옆에 앉으시겠어요? 토마스 씨는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죠. 미네소타 출신의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저 먼 나라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추위, 그리고 동료들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희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매년 제 생일이면 한국 대사관에서 카드를 보내와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엔 한국 정부 초청으로 다시 방문했어요. 제가 싸웠던 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 안에 모든 한국군 장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토마스 씨를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을 위해 싸운 이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본 군대 중에서 과거를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미군도 참전 용사를 존경하지만 한국군의 감사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의 일부였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치였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한국군 장병들은 토마스 씨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조차 그가 싸웠던 전투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그의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 대령이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훈련소에서는 모든 신병들에게 한국 전쟁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체성 교육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군요. 70년 전 전쟁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다니. 장군님, 우리에게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일 뿐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때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토마스 씨와 한국군 장병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유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과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대의 진짜 힘이 아닐까? 기술은 복제할 수 있고 무기는 구매할 수 있지만 정신과 가치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그 진정한 힘의 원천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단순한 동맹국, 군대가 아닌 고유한 가치와 강점을 가진 독립적인 전투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변화는 앞으로의 훈련 관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존과 국가 보존을 위한 치열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한국군 병사들의 일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기상의 체력 훈련을 시작했고 모든 행동의 규율과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어떤 임무도 개인의 성취로 끝나지 않고 항상 단체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웅주의보다 팀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현장 지휘관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미군도 팀워크를 강조하지만 한국군은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훈련은 통합 방어 체계 시연이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부터 휴전선 감시 장비, 미사일 방어망까지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단 1초의 경고 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북한 포병으로부터 단 40km 거리에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군이 직면한 현실적 위협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미국은 대양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지리적 위치에 있지만 한국은 항상 직접적인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발전시킨 군사적 대응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특수훈련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군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존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산악 지형, 도심 환경, 해안가. 모든 가능한 전장 환경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형은 다양하니까요. 훈련의 강도는 매우 높았지만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일정은 최석현 대령과의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기지 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대령, 솔직히 말해 처음엔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최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이 강한 이유는 단순한 전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군대니까요.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군대의 힘을 무기, 병력, 기술력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대령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의 위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공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경계심을 유지시키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 대화는 제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첨단 무기나 규모가 아니라 그 군대가 섬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역사적 사명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호텔 창가에 서서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습니다. 번화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1천만 시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십만의 한국군 장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는 형식적인 보고서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군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력과 고유한 군사 문화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군대이다. 미군은 한국군의 정신적 가치와 훈련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역사의식, 사명감, 팀워크 측면에서 한국군의 접근법은 우리 군대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에서 한국군 평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제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리슨 장군, 당신의 보고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맞습니까?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제 보고서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찰에 기반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훈련 방식, 기술력, 그리고 특히 그들의 군사 문화와 정신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실제 훈련 장면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야간 침투 작전과 도시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뛰어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정신적 가치입니다.
한국군은 기억하는 군대입니다. 한국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평가가 너무 호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보며 점차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과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육군 참모총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브리핑 이후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의 훈련 방식과 정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몇몇 군사학교에서는 한국군의 사례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미군 장교들에게 중요한 경력 발전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국군의 훈련 방식과 군 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군의 전술과 정신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군의 생활 방식과 강한 조직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특강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당에는 미래의 군 지도자가 될 젊은 생도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군인으로서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첨단 무기와 막대한 예산만으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명감, 역사의식,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서 옵니다. 저는 한국군에서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점차 바뀐 시각, 그리고 그들의 군사 문화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까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군의 강점은 첨단 무기와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에게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식,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철저한 준비성. 이런 가치들은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생도들이 한국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 장교들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한다면 미군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후 몇 년간 저는 군사 컨설턴트로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군대를 평가할 때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군을 단순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다. 이것은 제가 한국 방문 이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론, 기억하는 군대, 그들의 진정한 힘. 강한 군대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강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하는 군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군대입니다. 이제 미국조차 한국군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단순히 무기나 기술로만 평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대의 정신적 가치, 훈련 방식, 그리고 역사의식까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이후 군사 컨설턴트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군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한국군과 같은 독특한 가치와 정신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과 싸우는 방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 장군이 어떻게 한국군을 통해 군대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군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